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이진숙 씨 안녕히 가세요. 백과무공 방통위원장 이제 끝입니다. 게임 오버죠.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님 즉각 공표하십시오. 바로 지금 말이죠. 헛소리 끝입니다. 국민 시간 더 이상 못 뺐습니다. 빵은 이제 개인 카드로, 공적 영수증은 더 이상 NO. 아주 심플하죠. 지난 1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밀실 의결, 공영방송 장악 시도, 대놓고 정치 편들기, 합의제, 2인 체제로 우겼습니다. 정말 상식 파괴죠. 법인카드 논란, 빵진숙, 이 부끄러운 별명, 세계 최고급의 민망함입니다. 국회를 사형장이라 부르고 법 통과를 숙청이라 포장하다니, 이게 공직자의 언어입니까? 이게 헌법기관 수장의 태도입니까? 이진숙 씨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 지켜보라. 그만하십시오. 과합니다. 드라마 아니에요. 공직은 쇼가 아니라 책임이죠. 룰이 있고 기록이 있습니다. 짐 정리하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수사,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갑니다. 국민의 방송, 국민의 손에 돌립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시민에게 책임지는 방송, 바로 그 표준으로 갑니다. 크게, 깔끔하게, 그리고 제대로 말이죠. 수미사이다. 오늘은 이진숙 아웃, 국민 방송인 이었습니다. 네, 여의도의 정치 고수분을 모시고 여의도 뜨거운 이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9단 더불어민주당의 김교웅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함께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 조직 개편 어제 뜨거운 이슈였죠.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할 것이다. 이제 사실 며칠 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나왔던 네.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체제를 더 완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소통이 잘 되는 분끼리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시작하고 아직도 대통령실이 완전히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 인사는 대통령실의 체제를 더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완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중심으로 하고 또 이 총무비서관이 사실은 인사를 상급 네. 이하는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이제 인사비서관실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훨씬 더 이 시스템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이런 그 자리에 대해서 좀 말들이 있습니다. 뭐 총무비서관이 제일 뭐 부서실장 가는 게 문제냐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국감에 불러서 총무비서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실제 실세 아니야? 그런데 왜 옮기는 거지?라고 이런 반발이 좀 있거든요. 근데 국정감사에는 뭐 여야 합의가 되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총무비서관 시절에도.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총무비서관이 인사에 관계할 수 있었던 체제였기 때문에 인사를 한 건데 너무 내가 보기에는 몰아붙이기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인사비서관 쪽으로 인사를 좀 더 몰아주면서 인사를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다른 인사 소식도 있죠. 김남준 이제 씨가 대변인으로 신임 발탁해서 대변인이 투탑 체제가 됐습니다. 강유정, 김남준 체제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보면은 네. 이제 100일이 좀 지나고 있는데 네. 계속 현장에 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뭐 옛날에 성남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당 대표 하시면서 그 이제 체득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계속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대변인 한 분 가지고 그게 소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뭐 지방도 많이 다니시고. 네. 그래서 2인 체제로 해서 네. 좀 더 소통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은 바로 날짜가 30일입니다. 네. 예고했던 대로 조희대 청문회가 네, 이제 오늘이죠. 열리는 날인데 네.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먼저 그렇습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날조된 회동서를 유포해서 그걸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억지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느니 뭐니 하면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권과 이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실상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엔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가 강행이 되고 있는데 여야 각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불출석도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사유서를 내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네. 또 의견서의 내용도 지난 5월 달에 청문회 때 냈던 거하고 똑같이 문구가 같게끔 냈어요. 네, 그러니까 붙였죠. 별로 고민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국회는 국회대로 가라. 나는 내 뜻대로 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정말 떳떳하고 본인이 한 행태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 나가야죠. 왜냐하면 전에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국회 나가서 다 설명하고 답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선의 유력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9일 만에 네. 그것도 6만 8천 장에 달하는 이 재판 자료를 9일 만에 다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질상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와서 청문회에 와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판단 속에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자꾸만 회피하는 거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와서 의혹을 다 밝히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일을 자행했다는 네. 의혹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참 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 대법원장 이제 불출석 의사 밝혔잖아요. 근데 이유가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 이런 논리로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그 5항에 따라서 출석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국회에서 증인으로 나오라면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도 법원에서 나오려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법부나 대법원장이 그야말로 국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나와서 이 답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게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국민들의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태도를 보면은 나는 하늘이나 헌법 위에 있다 이런 태도를 좀 읽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이제 조희대에 대해서 탄핵 카드까지 꺼낼 수 있을까요? 그건 더 가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 오늘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감사 때도 아마 반드시 부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국정감사에 때 안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상임위에서도 법사위에서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과의 공감대가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의 또 생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명명백백히 밝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압박을 조희대에 대해 하고 있지만 내부 이견들이 좀 있었지 않냐. 너무나 조희대 청문회를 내부 상의 없이 강행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실제 민주당 내부 어떻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없잖아 있지만 네. 이제 정청래 대표도 법사위에서 그 네. 이제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이 지지를 표명했고 네. 또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도 뭐 마찬가지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무슨 뭐 우리가 청문회 불르니 많이 이런 때는 지나갔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 계엄 때의 상황 또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법부가 뭐 독립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사법부가 독립적인지 정의로운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게끔 해주는 것도 본인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하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서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 내 사개위 그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추석 이후로 밀었죠. 이유로 밀었죠. 네. 그러면 이거 뭐 개혁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검찰 개혁도 이미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국무회의만 남겨져 있고 네. 그래서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고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이 지켜지는 건데요. 이제 좀 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네. 사실 그 외부에서 도는 이제 소문으로는 제대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의지가 없다. 뭐 몇몇 의원분들은 그걸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은 분명히 사법개혁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갈등이 비춰져서 국민들이 약간 불편할 수는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검찰이나 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바로잡아 달라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특히 개혁을 너무 바라는 이제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국민들이 계신 만큼 민주당에서 제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될 겁니다. 예. 또 국정 자원 화제,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 관련해서 이제 주말 내내 이슈가 됐었잖아요. 사실 시스템 복구가 이제 나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꽤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데 어찌됐든 어저께 기준으로 7.3% 복구됐다니까요. 네. 총 647개 중 47개가 복구가 된 거거든요. 이제 네. 차츰차츰 하는데 아마 꽤 시간이 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네. 4주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좀 답답한 거는 이제 이 어찌됐든 이중화라는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전 센터가 있는데 공주에도 이제 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이중화 작업.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이거를 좀 이제 정상 가동을 네. 시킬 수 있게끔 하는데 윤석열 정권 때 사실은 예산이 많이 63%나 삭감이 됐거든요. 네. 이런 만약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만 됐으면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야가 이걸 가지고 뭐
가짜 뉴스 뿌리고 뭐 이 정쟁으로 갈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제로 불편을 느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는 우리 모두가 송구한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여야가 합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중 운영 체계가 없어서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이게 뭐 이재명 잘못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선 계속 그렇지 좀 않습니까? 공세를 이게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따져보면은 분명히 이게 있을 텐데 본인은 그걸 다 떠나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한 것인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중화라는 것을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사실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산 시스템이 2022년도에 카카오톡에 불통 사태 있었죠. 네. 23년도에 정부망 이 행정 서비스 하는 거가 또 이게 붕괴됐죠. 네. 요번에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중화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그게 예산을 윤석열 정권 때 사실은 삭감이 됐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숙이 얘기하면 뭐 전 정권 쪽으로만 모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재명 정부 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는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맨 처음에 화재 이제 리튬 그 배터리잖아요. 거기서 뭐 교체 기간을 제대로 확인도 안 했다. 그러면은 이때 이게 작은 화재가 큰 화재로 간 거 원래는 자체가 유효기간이 작년까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작은 화재가 큰 화재라 번진 거 이거 대응을 그때 당시에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 반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초기 대응을 했는지 윗선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이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기승전 이재명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그 원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발생하게 된 원인. 이 원인은 지난 정권 때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100일 만에 무슨 이 시스템이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산망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전산망이라는 건 국민들의 핏줄과 같은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안보적으로도 중요한 거고 이런 건데 이걸 미리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못 세운 거에 대한 문제점이지 이걸 지금 정부 때 그 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잘못이라고 잠깐만 몰아붙인다라면 그거는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투탑 체제가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나경원과 민경욱 또 부상을 했는데 막말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화재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서 나경원이 중국인이 대거 입국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이게 다 중국인 무비자 때문이다. 이런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중국인 무비자는 저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네. 그 한 세 달 전에 무비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중국인 무비자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하려고 했던 게 네. 제대로 못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정말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내수 관광 진작 이런 걸로 인해서 결단을 빨리 내려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무비자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뭐 불법 체류자나 뭐 범죄자가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언어도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이코리아라고 하는 법무부 산하의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검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나 뭐 불법 체류의 우려자나 이런 거를 검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비자를 발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허용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이게 국내외의 여행사가 책임을 지고 모시고 오는 거기 때문에 네. 3인 이상의 단체가 되면 국내외의 여행사가 책임을 지고 이
입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나경원 의원은 좀 이상해요. 예전에도 그 블레어 하우스가 무슨 그 영민 간에 그렇죠. 뭐 투숙도 못하고 뭐 푸대접 이렇게 받았다. 푸대접 받았다 그러는데 블레어 하우스는 8월 달이면 그 공사한다는 거 공사 아닙니까? 중이었죠. 네. 그게 미 국무부에서 확인해 준 건데 자꾸만 그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뭔가 튀려고 하는 건가? 그 정치인이시니까 정치적으로만 보면 나경원이 그래도 판사 출신이고 머리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 제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보수의 여전사로서 이미지 굳히고 뭐 서울시장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에는 나경원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네. 요즘 들어와서 탄핵 국면부터 요즘 들어와서 부쩍 본인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본인을 이렇게 내세워서 뭔가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그렇죠. 받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본인이 서울시장을 나오든 차기 당대표를 나가든 대권을 나가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의지인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양식 있는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호도하고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본인이 정치하면서 과연 얼마나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경원처럼 혐오와 분열 그리고 증오를 먹고 사는 또 하나의 정치인이 있는데 바로 민경욱이잖아요. 예전에 뭐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그랬죠. 부정선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를 두고서 민경욱 뭐라고 말했냐?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인이 주민등록 삭제하고 간첩이 침투되고 방화됐다. 이거 받은 글을 본인 이제 X에 올려서 화제가 됐거든요. 이 시나리오 어떻게 보셨어요? 전에부터 그 민경욱 씨는 그 이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문체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예. 작년 5월까지 행안위원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수기와 전산을 같이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할래야 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뭐 중국인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건 그 완전히 소설이나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경호, 나경원 뭐 이쪽 그 내란 세력들 특징이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끼깅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투쟁한다고 하고 뭐 빠루를 들고 이러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특정 문화나 특정 종교나 특정 국가에 대해서 혐오와 과격한 시위는 이제 없어져야 되죠. 사실 그런 것이 극우의 전형이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행태를 가고 있고 또 광화문에서 계속 반중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네. 이게 결국 국민의힘과 연동되어져 가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여기 이렇게 망언 제조에 끝나지 않고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화재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인 윤호중 사퇴해야 된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일 때 발언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역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셨어요? 윤 장관은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문제점을 이제 계속 이제 조사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윤 장관 물론 이제 윤 장관이 이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이긴 한데 이게 사퇴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전상망이나 행정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본질적인 거를 빨리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전산망 전자정부로 간다면 이제 AI 정부 쪽으로 한번 네. 가보자. 네. 이런 걸 해서 지금 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네. TF팀도 가동하고. 그래서 그런 대책, 예방 이런 것이 중요하지. 지금 아니 이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장관을 이제 이 사태로 그만두라고 하면 오히려 이걸 잘 빨리 책임지고 복구하고 예방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 그만두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야당도 같이 협조해서 이런 대책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그런 반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또 민주당 내부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지지율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죠.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안타깝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 네, 조금씩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죠. 왜 이렇게 하락 추세가 보이는 걸까요? 이제 여론조사가 정답은 아닌데 네.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추이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가 선불 발언을 했잖아요. 네.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달라, 현금으로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트럼프의 발언 속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너무 과도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1년에 대미 수출액이 1,200억 달러예요. 그러면 3년치를 완전히 다 그냥 현금으로 달라. 네. 이런 거는 무슨 뭐 조공 바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감도죠. 말이 안 된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민생 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활성화, 물가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검찰청 폐지나 이제 검찰 개혁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인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걸 통해서 여야가 자꾸만 대립점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불신, 냉소적 인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무관심층이 증가해요. 거기서 오는 또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3,500억 달러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죠.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업프런트를 얘기하면서 선불을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 미국에서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이 또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 내부에 지금 민주당 자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얼마 전에 보셨던 이제 정청래, 김병기 대표의 그런 대립, 그리고 이제 추미애, 그다음에 정청래,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의 이제 어떠한 통합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러나,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데 왜 집권 야당처럼 행동하냐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역대 어느 시기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사실은 지금이 단합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이게 그 의원들의 개개인의 목소리가 막 이제 파열음처럼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어느 시기에 민주당보다 더 잘 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이 조희대 청문회를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약간 이견의 다툼은 있었지만 그거는 뭐 잘 봉합이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질문 드리자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처럼 행동한다. 이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의 취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의 내란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야 간의 갈등이 있고 여야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내란 종식이나 검찰 개혁이나 이 사법부의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결국은 그것을 야당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내란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아서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많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가고 내란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석해야 이제 될까요?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이 보수의 결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수의 결집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윤석열, 김건희, 뭐 권성동,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면서 그게 하나의 일단락되면서 국민의힘의 이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에 조금이나마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그건 이제 끝났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의힘도 지금 민생은 도외시하고 지금 요번에도 정기국회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10월 2일 날 하려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민생 법안, 민생 문제 또 이 내란 종식을 하려고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걸 계속 발목 잡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버스터도 본인들이 걸어놓고 본인들은 아예 국회에 출석도 안 하고 네. 오히려 하다가 말아서 우리가 대신 들어가서 또 하고 저는 정말 이게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골탕 먹이고 네. 뭐 이렇게 발목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지금 장외 집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 투쟁. 2019년도에 황교안 대표를 연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외 집회를 계속 가다 보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은 민생 문제 해결 안 합니까? 같이 해야죠. 저희 입장에서도 건강한 야당, 정말 호흡 맞는 야당이 있어야 저희도 여당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이게 수레바퀴가 양쪽으로 굴러가듯이 이래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본인들도 손해고 뭐 지금 미세하게 약간씩 여론조사에 올라가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 가족들 만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추석을 맞아서 의원님께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2월 3일부터 이제 올해 6월 3일까지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를 어렵게 지탱했고 국가의 비전이나 국민들의 행복은 안중에 없고 정말 엄혹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보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좀 또 국민들의 마음에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미국을 갔다 오자마자 또 심야 회의도 하고 또 현장에 가시고 외국 출장 갔다 와서 또 이 상황 점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됐든 이재명 정부가 돼서 뭔가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라고 우리가 네. 그런 마음 속에서 서로 협심하고 한다면 하나하나씩 잘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31조 8천억에 이제 추경을 풀어서 2차 이 소비 쿠폰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조금씩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따뜻하고 풍성한 네.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여야가 하루빨리 좀 협심해서 생산적인 정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 그 여야 정치인 분들의 눈에 국민들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가위 추석 선물 들고서 여러분들 풍족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맞습니다. 정치 9단에 나와주신 김경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